자, 안녕하세요. 서투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마루이 글록 18C에 그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마루이 글록 18C 하고요. 그 다음에 마루이 글록 18C용 스틸 사이트 세트, 모델 중에서 GL11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글록 18C 메탈 세트입니다. 트리거 해피.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자신있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시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파손되면 걔는 부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조립하다가 파손되는 경우. 자, 우선 글록 18C 본체를 꺼내셔야 되고요. 본체에서 상부 슬라이드만 분해를 해야 됩니다. 상부 슬라이드 분해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씀드린 적 있고요. 나머지는 치우고, 자, 상부 슬라이드에서 하부의 리코일 스프링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리코일 스프링 제거하고, 아웃배럴 제거하고, 자, 이제 실린더 블럭 내리고 하면 되는 건데요. 우선 아웃배럴은 나중에 교체하고 나서 이 칼라 파트는 이체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배럴은 옆으로 살짝 비트듯이 빼면 되겠고요. 이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웃배럴을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을 때 좀 빡빡해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넣고 나서 확인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아웃배럴은 장착이 끝났고요. 여기 칼라 파트만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내려야 됩니다. 자, 블럭을 내리려면 일단 좀 밑에 좀 깔게요. 블럭을 내리는 방법은 우선 뒤에 가늠자 나사가 있습니다. 가늠자 나사, 리어 사이트 그 나사가 있는데요. 리어 사이트 나사를 먼저 풀고요. 리어 사이트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로 빼시고, 자, 이렇게 치워놓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록 쪽에 아래쪽에 커버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쪽에 커버를 빼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까요? 커버를 빼고, 그 다음에 단연발 셀렉터를 제거를 하는데, 주의하실 게 이 단연발 셀렉터에 뭐가 있냐면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이 스프링 날아가지 않도록 이 스프링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셀렉터 레버를 빼야 되는데, 셀렉터 레버를 뺄 때 여기 그 스토퍼 핀이 빠져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고, 튀지 않도록 청 같은 걸로 또는 박스 안에서 이렇게 막아주신 상태에서 셀렉터 레버를 그 발사 위치보다 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글 파이어 단사보다 더 위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꺾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꺾지 마시고, 여기 보면 네모칸이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모칸이 맞아야지만 이 셀렉터 레버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모칸을 맞춘 상태에서 밀어주면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지금 운 좋게 안 빠졌는데, 요 셀렉터 레버가 빠질 수 있어요. 셀렉터 레버가 아니고 멈치가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날아가면 골치 아픕니다. 조금해서 찾지도 못하고요. 요 안에 스프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빼면 되는데, 이게 블럭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쉽게 빼는 방법은 먼저 이 리어 사이트를 먼저 빼고요. 리어 사이트를 먼저 제거하고, 엎어놓은 상태에서 이거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세게 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핀펀치 같은 걸로, 이거 너무 크다. 핀펀치가 조금 한 개, 그렇지. 핀펀치 같은 걸로 왼쪽 블록을 톡, 오른쪽 블록을 톡 쳐주면 블록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뺄 수 있어요. 완전히 밀어서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벌려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 리코일 스프링이 있으니까 리코일 스프링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뺄 때 뭐 별다른 요령이 없어요. 그냥 잘 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여기 리코일 스프링이 있는데 리코일 스프링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하면 제거가 끝납니다. 원래 앞쪽을 좀 벌려서 이렇게 빼면 좀 더 빨리 빠지는데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렇게 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만의 좀 팁이긴 한데 이 리코일 스프링을 이렇게 놓으면 장착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튕겨 나오거나.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시거나 또는 그 필요에 따라서 얘를 거꾸로 넣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 좀 짧아지거든요. 리코일에 조금 작동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여태까지 작동시켰을 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탈 슬라이드를 꺼내고요. 자, 메탈 슬라이드에서 두 개 부속을 빼야 되는데 첫 번째 부속이 이제 옆에 그 리트랙터 부분, 재현하는 부분입니다. 요게 좀 까다롭긴 한데요. 자, 요거를 끼시기 전에 블록을 좀 치워놓고 나사가 있는데요. 여기 여분 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깜장 나사, 깜장 육각 무드 나사 요거 하나 하고요. 요거 하나 준비하고, 자, 일단 얘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 철판은 요 납작한 은색 파트는요, 요 파트는 그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반 정도에. 그래서 안쪽에 넣고 나면 이 안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요. 맞추셔야 되는데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요 일자 파트, 아까 스테인리스 색상의, 그러니까 은장 색상의 파트가 쏙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 들어가면 장착이 안 돼요. 나중에 블록 자체가. 그래서 그게 기술입니다. 일단은 우선 요 육각 나사를 먼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5든가? 아니네. 육각 나사가 1.27일 겁니다. 아마. 27보다 작네. 27보다 작네요. 더 작은 거 드라이버를, 27보다 작은 드라이버. 이게 작은 드라이버 겁니다. 27보다 더 작은 거니까 작은 거고요. 요 드라이버, 육각 드라이버, 요거 시중에서 구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육각 드라이버 짧은 거 치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1.27 같은데 1.27이 지금 안 들어가네요. 1.27, 이게 1.27인데 안 내려가나? 1.27이 안 들어가요. 1.27보다 작은 거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육각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각 드라이버를 돌려서 조이고요.
조이고, 일단 얘를 먼저 조여놔야 오른쪽 파트도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너무 과하게 조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그 아까 은장 파트 부분이 정 위치에 잘 잡을 수 있도록 위치를 살짝 밀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이따 블럭 장착할 때, 얘가 마그네틱 거꾸로 먹었나 보다. 블럭 장착할 때 그 블럭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적절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딱 밀렸을 때 위치의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블럭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NS가 이게 바뀌었네. 이 블럭이 아니라 이 파트가요, 이게 자성이 반대로 먹으면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이 위치를 잡아주시고, 오늘 왜 이렇게 속을 세게냐. 네, 잡아주고, 그 다음 요 파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파트. 요 파트도 넣어주시는데, 요 파트는 보시면 홈이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그 홈 부분,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위로. 그 부분을 위쪽으로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넣었던 갈키 부품, 예, 그 부품하고 이렇게 끼워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잘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블록을 넣어야 되는데요. 블록을 넣을 때 주의하실 게, 얘가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안전레바가. 그래서 반드시 그 아래로 좀 기울이고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린더 블록 뒷부분에 리코일 스프링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밀려 나오거나. 그래서 미리 고정 작업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살짝은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블록을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시면서 중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중간에 핀셋, 중간에 앞에 그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부분이 앞에 안 들어갈 거예요. 블록 부분에, 앞에 그 갈키 부분에 걸려서 그거를 꽉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눌러서 제껴주시면 들어갑니다. 그게 기술인데, 일단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뒤쪽, 실린더 블럭의 뒤쪽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노즈 스프링 가이드가 아래로 내려가서 장착이 되면 되는데, 지금 스프링이 안 됐죠. 이거 봐요, 스프링 빠졌잖아요. 얘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봅시다. 일단은 너무 꽉 조은 것 같아서 일단 살짝 좀 풀게요. 그리고 얘를, 파트를 정위치에 잡아주고,
잡아서 껴주고, 이렇게부터 밀어 넣어주면서 에이, 또 밀렸네. 예, 리코일 스프링하고 3개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간단하진 않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또 어떤 정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잘 될 땐 또 잘 되는데 안 될 땐 또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건 3개의 파트가 전부 이렇게 아구가 딱 맞도록 배열이 돼야 돼요. 조합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 하나만 좀 튕겨 나오거나 맞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들어갔나? 방향이 없는데? 잠깐만요. 방향이 없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파트가 들어가고요. 갈기 부분하고 오른쪽 파트, 갈기 부분의 왼쪽 파트와 오른쪽 파트가 같이 교합이 되도록 튀어나온 부분이 맞도록 옮겨주는데 얘는 왜 고정이 되냐.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살짝 앞부터 넣어볼까요? 앞쪽 부분부터 좀 밀어놓고 뒤는 들어갔고 앞쪽 부분이 안 들어간다고 무작정 밀면 안 됩니다. 파손됩니다. 안 들어갈 때는 몇 번이고 확인해서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 다시 한번 next try. 오케이. 다시 노즐 스프링 가이드를 밀어놓고요. 이 밑에 파트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파트가 안 들어가면 참 차계 부분이 잘 안 맞으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보이 스프링이 찝혔네요. 다시 한번 앞으로 눕히고, 자, 계속 이어서 다시 시도 중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기만큼 들어간 다음에 블럭이 밀리지 않도록 잘 놓은 상태에서요, 이 노즐을 좀 당겨 봐야 돼요. 네. 근데 블럭이 들린 상태에서 당기시면 안 돼요. 리코일 스프링이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코일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씹히지 않고 장착이 됐는가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얘네들은 좀 치우고요. 안전레바가 아니라 셀렉터 레바를 원위치 시켜주시고요. 원위치 할 때는 요 가장자리 부분, 그러니까 아까 멈치라고 말씀드렸죠. 멈치 부분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핀셋 같은 걸로 위치를 확인하시고, 핀셋 같은 걸로 멈치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착하다가 잘못하면 튕길 수 있거든요, 멈치가. 그래서 가려주신 상태에서 멈치를 누르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멈치 위치를 확인해서 핀셋으로 좀 눌러준 다음에 멈치가 들어가면 눌러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 위치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활한 장착을 위해서는 셀렉터 레바를 오토 쪽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파트를 넣는데요. 셀렉터 파트도 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프링이 장착하는 과정에서 잘 빠져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넣어줍니다. 이거 오토보다는 안전이 낫겠네. 오토보다는 싱글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오토로 해볼까요? 오토가 낫습니다.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셀렉터 파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셀렉터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파트가 들어가야죠. 스틸 사이트가. 이게 특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스틸 사이트가 장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게 실총 알아보니까 실총 근락도 이게 플라스틱이라네요. 사이트 자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이 파트라고 합니다. 예. 저도 미군이한테 들은 거라서요.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진실이겠지. 자, 스틸 사이트 이번에 GL11을 장착할 거고요. GL11이 조금 더 얍삽하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자, 요게 18C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장착해보면 금방 아는데 좀 큼지막한 게 이게 17이고요. 이 조그만 파트가 18C용입니다. 자, 18C용인데 얘가 어떻게 장착이 되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잘 보셔야 돼요. 블럭 빠지니까요. 뒤집어서 넣어보시면 아는데요. 나사 먼저 풀을게요. 넣어보시면 아는데 얘가 파트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고,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원래 리어 사이트,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리어 사이트와 얘를 결합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기울어진 면이 앞쪽이라는 거예요. 앞면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앞쪽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어 사이트만 구매하신 분들도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 부분이, 리어 사이트 앞쪽 부분이 기울어진 면 쪽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장착하실 때 여기 육각 드라이버 부분이, 육각 드라이버 부분이 빠져 있어야지 앞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풀을게요. 좀 풀고, 자, 풀어내고,
이거를 밀어서 끼울게요.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끼우는 겁니다. 끼워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정확한 위치는 잡지 마세요. 그냥 대충만 먼저 끼우고요. 안 그러면 이게 풀러지니까. 그 다음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아까 나사 동봉된 나사를 끼워주시고요. 끼워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블럭을요 너무 꽉 조이면 셀렉터 레버가 굉장히 빡빡하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헐겁게 하면 가늠자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리어 사이트가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뭐든지 센 게 좋지 않고요. 적당선에서 조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헐겁게 조이면 나중에 이 리어 사이트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반동땡이 헐거워지면서 풀리면서 이 실린더 블록이 떨어집니다. 실린더 블록이 통째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슬라이드를 분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니까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거를 꽉 조이신 상태에서 꽉 조인다 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조이지 마시고 위 것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당선에서 셀렉터 레버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트도 박아주셔야 되고요. 프론트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여기 육각 나사로 되어 있고요. 1.5인치 육각 드라이버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프론트 사이트는 이렇게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가끔 전화 오는 게 문의 오는 게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냥 망치로 치면 안 됩니다. 이 고무 망치 같은 이 특수한 망치로 쳐줘야 됩니다. 고무 망치로는 좀 힘이 없을 거고요. 플라스틱 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너무 세게 치시면 밑에가 또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톡 쳐줘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여주면 되죠. 이렇게 자화를 안 시켰더니 안돼 그거 붙지마. 자, 자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구멍에다 맞춰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얘도 나사탭 잘 맞춰서 넣어서 조여주시면 되고, 얘도 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덜 들어가면 총열을 깎아먹게 됩니다. 총열이 여기가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이 총열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프론트 사이트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이 메탈 아웃바레를 깎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자, 모든 게 완벽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 부분을 장착해야죠. 스토퍼 부분 부속은 얘입니다. 얘고요. 방향은 딱 보면 압니다. 넣어보면. 나사가 있는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얘도 한 번에 맞춰서 이렇게 톡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잘 맞춰서 넣으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얘는 좀 꽉 조여 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꽉 조이시면 대가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대가리만 부러지면 나중에 분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적당히, 얘도 적당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손으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조립하기 전에 로딩 노즐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그러니까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빠졌다가 들어가는가 확인하시고요. 재밌죠? 아까 그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를 반대로 꼈는데도 힘이 충분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선호하고, 옆에 보면 리트랙터 부분도 이렇게 충분히 재현이 됐습니다. 연동되죠? 보이세요? 제가 당겨서 노즐을 밀면 여기가 올라옵니다. 리트랙터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고요. 자, 일단 칼라 파트는 이따 붙이도록 하고요. 속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총 본체를 갖고 와서 본체에다가 끼우면 되는데, 이렇게 끼우면 안 들어갑니다. 원래대로 하면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줄여볼까요? 원래대로 하면 안 들어가고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제 아까 그 스토퍼가 스틸로 들어가면서 이제 결합 방식이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끼우는 거지만 얘는
이렇게 D부분부터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끼우고요. 끼울 때 잘 안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면 스프링 가이드나 총열 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좌측과 우측에 그 하부 분해 멈치 레바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작동시켜 보시면 되고, 처음에 장착하면 장착 숙련도에 따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장착하자마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정상 처음에 좀 깔끔하게 작동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제품 마루이 제품 자체에 약간씩의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숙련도에 따라서, 장착 숙련도에 따라서 장착하시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뻑뻑해서 아예. 그거는 이제 기술이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장착해서 슬라이드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옆으로 다 해보고 이상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창을 끼워서 또 작동시켜 보셔야 됩니다. 탄창을 안 끼웠을 때와 안 끼웠을 때 이 작동성이 또 달라져요. 탄창이 들어가면 아까는 부드럽게 되는 것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덜 들어가죠. 그래서 옆에 멈치를 누르시고요. 전진 레버 멈치를 누르신 상태에서 앉아서 이걸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오일은 바르지 마시고요. 오일을 바르시면 마모가 돼야 되는데 오일 때문에 마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그 아웃배럴 앞쪽 이런 데들이 긁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메탈은 1인치 오차만 나도 작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긁혀 나가죠. 이렇게 긁혀 나가야 되는데, 보이세요? 긁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까집니다. 그래서 까지는 게 또 맛이에요. 메탈을 장착 요청을 하시면 장착을 해드리는데, 장착하고 나서 칼라파트 다시 옮겨서 장착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장착하고 나서 초기에 저희가 테스트는 합니다만, 저희도 시간 한계가 있어서요. 받으시면 처음에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탄창 넣고 옆에 전진 레버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 옆으로 이렇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만지시면 얘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작동시켜 보시고요. 또 비비탄이 들어가면 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뻑뻑해서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동을 시켜서 마모를 충분히 시키신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부드럽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때 뭐를 하시냐면 이제 오일을 바르시면 돼요. 슬라이드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셔야 돼요. 계속. 이거 멈춰 안 누르면 그냥 고정돼 버려요. 이렇게 당기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쏘시다가 이렇게 덜 들어갔는데 보면 이거를 발사가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미시는 분이 있어요. 밀면 격발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다치니까요. 그거 밀시면 안 돼요. 탄창을 빼고 미셔야 돼요. 하시더라도 탄창을 빼고 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창이 들어갔을 때 로딩 노즐하고 탄창 밑에 하부 부분하고요.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마모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창이 들어가면 좀 작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모가 되면 충분히 다 완화되는 거라서요. 처음에 받고 나서 좀 놀라지 않도록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요. 파손된 부속들이 좀 많아요. 우선 로딩 노즐 스프링 자체가 씹혀서 이제 빼는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고 넣는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멈치, 셀렉터 단발, 연발 멈치 부분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 블록 나사, 그러니까 리어 사이트 고정하는 나사 쪽을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블록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프론트 사이트도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이 아웃배럴이 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한데요. 사실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뜯으시려고 하면요, 제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공인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뛰어난 기술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고객님들보다는 여러 번 분해 조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난 건 사실입니다. 한 번 뜯어본 놈보다는 100번 뜯어본 놈이 훨씬 난 거죠. 그거는 기초 상식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종의 구조도 모르고 소위 기계치이시고 이런데 기계치란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버 자체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형광등도 못 가시고 이러신 분들은 시도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중간에 하시다가 잘못해서 블럭이 주저앉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분해하시다가 뭐 부속이 날아갔는데 어떡합니까 새 건데 부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장착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 장착 잘못하다가 부속이 날아가거나 이러면 저희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긴 합니다. 보시기에는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 저희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고객님들한테 실수한 제품이 날아가진 않죠. 실수하면 저희가 제품을 바꿔서 다시 세팅을 하지만 지금은 드물지만 초기에는 항상 이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만 좀 시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본인이 나는 기계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그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요즘 그 RC 같은 경우도 ARF인데요. 거의 뭐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세팅도 다 돼서 아예 이번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동영상 올려드린 건 가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브레이크는 그대로 로딩 노즐에 박혀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파트 옮겨서 작업해드리고 파워브레이크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다. 그래서 국내 규정에 맞도록 나갑니다. 메탈로만 장착돼서 나가는 거고요. 훨씬 색깔은 이쁩니다. 이게 보시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요 제품의 소리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작동성이나 소리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건 마루이 글록 18C의 트리거 에피 그 메탈 슬라이드와 트리거 에피 스틸 사이트 세트를 장착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좀 길게 촬영이 됐고요. 아까 보셨지만 실린더 블럭 부분이 워낙 좀 사실 이게 별 노하우도 없는 그냥 잘 해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작업이라서 3개 파트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 작업이라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시간이 걸려서 2부까지 나눠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제품에 대한 문의나 구매는 저희 인터넷 쇼핑몰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 스와트 모형 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swattmodel.co.kr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